두께가 이게 말이 되나요? 이 정도 두께가 된다는 건데. 안녕하세요,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스마트폰은 LG의 V50S, V50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실험 작이었던 LG의 듀얼 스크린이 어느 정도 인기를 끌자 LG에서 재빠르게 반년 만에 개선 모델 V50S를 출시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듀얼 스크린인데요. 전작에서는 양면 디스플레이가 비대칭 모델이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비대칭인 게 보이시죠? V50S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양쪽 디스플레이가 똑같아졌습니다. 6.3인치의 풀 HD 해상도를 달고 심지어 카메라 노치 부분까지 똑같아졌는데, 이거는 아마 같은 부분을 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점이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스크린은 스펙이 완전히 동일해져서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듀얼 스크린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작에는 아이폰처럼 이런 M자형 탈모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V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만 감싸는 U자형 노치가 생겼습니다. 하단 부분에 턱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듀얼 스크린이 보이는 사이즈가 V50S가 상당히 두꺼워졌습니다. 특히 하단 부분이 엄청나게 두꺼워졌는데요. 이 들어가는 구조가 아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를 끼울 때 이 핀을 통해서 연결했었거든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런 단자를 통해서 바로 이렇게 꼽으면 충전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V50S 같은 경우는 밑에 끼우는 게 없죠. 여기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게 있어서 이 USB-C 타입의 단자가 밑에 붙어 있고요. 얘와 얘를 끼워가지고 공봉된 이런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 어댑터를 붙이면 자석으로 해서 붙게 돼 있고요. 여기를 이렇게 끼우면은 충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관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USB 바로 껴놓고 보관해 있다가 이렇게 딱 끼우면 편리해진 것 같아요. 그렇게 휙 던지면 알아서 붙어버리니까. 그런데 아쉬운 점은 과대한 턱이 된 것 같거든요. 이거는 플래그십의 디자인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 힌지 부분이 얇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이 바로 이렇게 열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느낌을 조금 더 기본적인 태블릿 PC에 가깝게 사용을 하려면은 이 부분만 좀 디자인적으로 줄여가지고 이걸 붙이는 게 사실 물리적으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더 이 두께가 더 두껍게 나왔습니다. 왼쪽이 V50이고 오른쪽이 V50S입니다. 딱 봐도 V50보다 V50S가 힌지 부분이 넓어졌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서피스 듀오와 서피스 네어를 출시를 했는데 이런 모델 같은 경우가 이런 힌지를 최소화한 모델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아마 그렇게 나온다면 LG가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근데 이런 약간 그런 점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큰 걸로는 LG 폰들 최초로 이 지문 인식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지문 인식을 등록하는 방법은 다른 기기들과 동일합니다. 스마트폰이 꺼져 있을 때 여기 보시면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에 손을 대주시면은 이제 잠금이 풀리게 됩니다.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갤럭시 빠른 편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얘가 기존에 있던 또 얼굴 인식 기능을 빠졌습니다. 물론 이런 얼굴 인식 기능이 보안성이 높지는 않아요. 쉽게 잘 풀리고 해가지고 약간 좀 보안이 낮긴 한데, 그래도 이왕 있는 거 빼지는 말지 왜 뺐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AP는 요즘 플래그십에 자주 쓰이는 스냅드래곤 855를 탑재했습니다. 참고로 갤럭시 폴드와 같은 AP입니다. 램은 다소 아쉬운 8기가 램이 들어갔습니다. 전작에 6기가보다는 업그레이드 되었지만은 경쟁작인 노트 10이나 폴드가 12기가 램을 탑재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8기가 램은 다소 딸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내장 메모리는 256기가에 마이크로 SD 확장을 지원해서 용량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덤박스 스피커가 드디어 없어졌다. 대신에 상단 하단에 12W로 출력이 동일한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출고가는 119,900,000원으로 전작과 같은 수준입니다. 5G 폰 중에서는 삼성의 중국기인 A90 5G를 제외하고는 가장 싼 가격을 잡았습니다. 듀얼 스크린이 이번에는 또 기본은 포함이 되거든요. 이거를 감안하면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카메라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후면 카메라에 2개가 달렸고 전면에는 1개가 달렸습니다. 이건 사실 전작보다 카메라가 줄어든 건데요. 전작의 V50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앞면에도 하나, 둘. 이거는 A90보다도 못한 그런 카메라 숫자라서, 물론 카메라 숫자가 모든 걸 말하진 않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카메라를 주렁주렁 달고 나오고, 이게 약간 좀 대세라는 게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르게 가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면에는 3200만원 화소 카메라를 넣어서 약간 보상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또 카메라에 새로 생긴 기능으로 동영상 기능을 강화한 것 같은데요. ASMR 기능과 스테디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찍을 때 삼성과 같은 UI죠. 이걸 누르면은 흔들림이 덜하게 되는 거죠. ASMR은 여기 버튼이 있네요. ASMR 누르면은 속삭이는 소리까지 전부 다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ASMR 부분이 켜지고요. 속삭이는 목소리까지 녹음이 된다고 합니다. 속삭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무게가 좀 있습니다. 듀얼 스크린을 달기 전에도 무게가 194로 무게가 상당합니다. 근데 여기에 듀얼 스크린까지 장착을 해버리면 무게가 무려 336. 왜 이렇게 무겁지? 이거 약간 품목이 나을 것 같죠? 이거는 319 정도로 훨씬 더 가벼웠거든요. 그래서 무게는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V50에서 업데이트된 걸로 뺄 수 없는 게 UI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LG UI UX가 9.0으로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아이콘의 디자인이 단색 계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알아보기가 더 쉬워진 것 같고요. 좀 더 깔끔해졌습니다. 기본 배경선도 원래 약간 어두침침한 이런 색이었어요. G8도 그렇고 LG 폰들이 약간 어두침침한 이런 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이런 노치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그런 밝은 배경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아이콘도 그렇고 배경색도 그렇고 좀 더 깔끔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설정에 들어가 볼까요? 설정에 들어가면은 기존의 V50 같은 경우는 이런 탭이 있었죠. 네트워크, 서류, 화면 일반이 있어가지고 이게 근데 분류가 약간 애매해가지고 찾기가 좀 어려웠어요. 메뉴 안에 다 보이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글씨체가 바뀌었어요. 전화패드도 이렇게 바뀌었고요. 전화패드에도 원래 위에 이렇게 탭이 있었는데 탭이 밑으로 옮겨왔습니다. UI UX가 삼성이나 LG를 따라한 듯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V50 핵심 기능인 듀얼 디스플레이 기능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듀얼 스크린에서 듀얼 스크린 확장 모드라는 게 있어요. 확장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넓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넓게 보는 게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렇게 검색을 할 때도 되게 좋고요. 소소하게 양쪽에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것도 마음에 듭니다. 잘려 보이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또 근데 좀 이렇게 광활하게 보는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앱이 따로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도 네이버 웹툰 앱으로 보면 이게 지원이 안 되고 크롬에서 네이버 웹툰을 쳐가지고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웨일폰 LG 듀얼 스크린이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원하는 게 요게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면 뭐냐면은 이쪽에 웨일 스페이스라고 하나가 더 생겨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런 걸 누르면은 이쪽이 변하는 거예요. 여긴 이거는 제가 보고 있는 뉴스판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이런 기사들이 있잖아요. 이 기사들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웨일 스페이스를 열고 눌러서 이렇게 보고 이런 게 있구나 보고 여기다 보고 연애에서도 뭐 이런 게 있구나. 번역 기능이 있거든요. 번역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번역은 일단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 웨일에서 보시면은 번역이 있어요. 번역을 눌러봅시다. 그냥 번역하기가 있고 스페이스 번역하기가 있는데 스페이스 번역을 누르면은 왼쪽에 스페이스가 하나가 뜨고 이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번역을 상당히 잘해주죠. 이렇게 영어 공부하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아까처럼 넓게 보려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넓게 보기가 없잖아요. 넓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걸 유튜브를 앱으로 들어가지 말고 유튜브를 주소를 쳐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이제 확장 모드가 생겼습니다. 확장 모드를 통해서 크롬에서 유튜브 모바일 사이트를 열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Hello everybody, you are watching Artie and Banana, and today we will tell you about one of the most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잘리는 건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LG V50S를 한번 알아보고 기존의 V50을 한번 비교해보고 뭐가 바뀌었나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달라진 점은 많이 없어요. 오히려 몇 가지 점들은 조금 나빠지기도 했고요. 뭐 단말의 그 성능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말이 최적화됐다거나 그리고 약간 사용성 같은 경우는 V50S가 아무래도 좀 최신 거다 보니까 조금 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인사이트였습니다.